1차 사전청약이 끝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사전청약 그리고 추후에 2021년과 2022년에 지속적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꿈꾸지만 사전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사전청약이 있었죠. 사전청약이 있었는데 그 사전청약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곳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전략에 따라서 당첨이 되신 분들도 있고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곧 이제 또 추가적인 사전청약 2차, 3차 계속 지속적으로 사전청약이 있을 예정인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전청약을 통해서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사전청약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한 기사에 따르면 청약제도 기존 아파트도 문턱이 높아 갈 곳 없는 무주택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참 힘든 시점이에요. 사전청약을 통해서도 납입금액이 많아야지 당첨이 된 사례들이 많고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가점제를 통해서도 지금은 가점이 너무나 높아야지 뭐 60점을 훨씬 넘어야지 당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가족 수라든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길어야지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주택의 기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 그리고 규제책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기가 결코 쉬운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희망 고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저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고 무조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그리고 청약 당첨이 쉽다 무조건 100%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냥 허구인 그런 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상황들을 잘 판단하시고 정말 당첨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당첨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전청약 고가점이 이제 통장 가입 20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집값 상승 대출 규제로 이제 기축 매입이 어려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전청약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기 전에 첨언을 하나 하자면은 지금 현재 청약의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대출의 규제가 심합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의 아파트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규제 지역에 같은 경우에 40%에서 60%의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묶일 뿐만 아니라 규제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대출의 한도를 조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이제 갭 투자,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보면 탈피해서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주택을 살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전세를 끼고 내 집을 미리 마련해 놓는 그런 패닉 바잉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독려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왜 이런 규제들이 생길까?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왜 나는 집이 없을까? 왜 대출의 규제가 점점 심화될까? 조정 대상 지역들이 늘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규제가 많은 지역이라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대출 규제가 심한
웬만하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규제를 피해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어떤 전략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지역들에 내가 청약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전에 지금 현재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추이를 간단히만 볼 건데요. 이제 이 자료는 국민은행에서 KB부동산에서 이제 제공한 자료이고, 이제 2020년 8월과 그리고 2021년의 8월 1년의 가격의 변동 흐름, 중위 가격을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중위 가격이 10억 4,667만 원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억 5,905만 원, 그리고 전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5억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서울 같은 경우에 핵심 지역은 20억이 넘어가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뭐 10억을 훌쩍 넘어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위 가격을 본다면 이제 이 정도의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최근에도 찍은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뻥튀기 호가라고 해가지고 호가를 많이 올린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러한 주택들을 매입할 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주택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 청약의 당첨선 커트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분양 물량들이 2021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요.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전 청약의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 그 통장의 납입 금액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특별 공급의 조건들을 체크한 다음에 내가 과연 사전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당첨될 수 있는 지역들은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전 청약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서 계약금을 만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게 없죠.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도 다른 청약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전 청약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 즉 일반 공급 말고 특별 공급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은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다자녀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노부모 특별공급 이런 부분들이 되시는 분들, 그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이 뭐 뻥카 호가의 물량들이 많은 이런 시점에서는 분양이 가장 안전한 내 집 마련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양 물량들, 사전 청약 물량들에 미리 사전에 당첨이 된다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좋은 물량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또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인천 계양지구의 첫 번째 분양 물량이 있었을 때 절대로 이 계양지구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있는 창릉이라든가 교산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의 계양지구를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 계양지구의 일반 청약의 당첨 커트라인을 본다면은 2천만 원 선을 다 넘었습니다. 납입 금액이 2천만 원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일반 청약을 통해서 사전 청약에 당첨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팩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전 청약의 당첨 선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현재의 상황이 추후에 사전 청약을 할 때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높은 커트라인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장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안 좋게 되게 된다면 이 부동산은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저 역시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커트라인이 이 정도 되니까 현 상황의 부동산 정책들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된다면 이 정도의 다른 사전 청약 단지들도 납입 금액이 그 당첨 커트라인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에 800만 원 선에도 당첨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당첨 컷을 본다면 중요한 것은 남양주 진저 미지구 같은 경우에 800만 원 선에도 당첨이 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0만 원, 1,900만 원으로 이제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도 당첨이 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남양주 진저 미지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모두 다루었습니다. 이 물량들을 모두 다루었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거죠. 남양주 진저 미가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왜냐면 입지적으로 열세, 즉 안 좋았기 때문이고, 평형 같은 경우에 51평형이 아마 경쟁률이 가장 낮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예측한 대로 이제 51제곱미터의 남양주 진접이 커트라인이 가장 낮았습니다.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맞췄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치면. 근데 누구나 다 예측하고 틀릴 수 있고 예측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대형 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84형의 당첨 커트라인이 좀 높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도 84의 커트라인이 당연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천 계양에서 청약을 신청할 때는 84가 아닌 59 타입, 즉 낮은 타입의 청약 신청을 하면은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일반 공급에 청약을 하게 됐을 때는 84형보다 지금 트렌드 상에서는 59형을 청약 신청하는 게 당첨 커트라인 선이 좀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남양주 진접 2가 그래도 인천 계양이나 성남 복정보다는 그 위치적으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첨 커트라인이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51제곱미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넓은 평형의 방 3개, 4개의 주택형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그래도 유리한 것은 작은 평형의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51제곱미터의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이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추후에 이러한 물량들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청약을 통해서 일반 분양도 되겠지만 만약에 입주까지 가게 된다면 이때 당첨이 돼가지고 입주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신의 한 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3점에 됐습니다. 3점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에 됐다는 거예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10점의 커트라인이 넘어야 되는데 남양주 진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점이나 8점에도 됐었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 50 그리고 노부모 같은 경우에도 384만 원에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물량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역이 남들이 그래도 조금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당첨될 수 있는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원하는 물량을 청약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떨어지는 거예요. 늘 당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차 사전 당첨 선입니다. 제가 이제 추가로 2차, 3차 계속 나오게 되면 아마 제가 시간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들을 공유해 드릴 건데,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양주 진접 2지구에 청약 신청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51제곱미터의 이러한 물량의 청약 신청을 하기도 두려움이 있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용기를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됐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미루어지면 질수록 이 남양주 진접 2지구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이나 성남 복정도 점점 개발이 되면서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리시면서 중간에 정말 자본 여력이 된다면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들을 또 청약 신청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시점의 팩트만 본다면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 1,500만 원 선을 넘어야지 당첨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 이 1차 사전 청약의 당첨 커트라인을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일반 청약의 공공 분양을 할 수 있는 납입 금액이 1,500만 원 선을 넘어간다면, 1,000만 원 선을 넘어간다면 사전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8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납입 금액이라면 이 일반 청약을 통해서는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의 팩트를 기반으로 본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전략을 선택해야 되겠죠. 가점
가점제가 높으신 분들은 가점제의 민영 물량들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첨제 물량이 있는 물량들을 선택하시거나 그리고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의 물량들을 공략하시거나 하는 그런 본인만의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납입 금액이 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조건 사전 청약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안 된다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내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점이라고 하면은 남들이 이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들을 지금 사전 청약 계속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고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다주택자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물건을 투자하고 내가 하나의 물건을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 때문에 판단의 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 1차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는 남양주 진접 2지구에 51제곱미터를 넣었으면 당첨이 됐을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지고. 근데 1000만 원을 가지고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를 넣었으면은 당첨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나의 선택, 그리고 욕심을 얼마나 버리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당첨의 커트라인이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늘 나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입지 그리고 좋은 것 그리고 싸면서 좋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노리게 된다면은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가 점점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들을 통해서 여타 신도시들, 외곽의 신도시들을 다루면서 많은 분들한테 대출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추후에 이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용기 내 가지고 그런 곳들에 청약을 하신 분들이 당첨이 된 거예요. 저가점에 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가점이 낮는데도 당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얼마나 버리느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사전 청약의 당첨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이 1차 사전 청약 당첨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무조건 되는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고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아파트 청약 또는 내 집 마련 전략 또는 구축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졌을 때 그 기회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좋은 것 누구나 원하는 곳 그런 곳에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내 집, 편안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본인의 자금 상황과 무조건 로또만을 원하고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집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집 여러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집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과연 어딘지 그리고 그곳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낙심하거나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부동산을 올바르게 재테크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